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유언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상속 준비를 따로 하신 것도 없고요. 이럴 때는 형제자매 간에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법정 상속지분별로 무조건 나눠야 되거든요. 우리 가족은 평소에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막상 상속이 발생하니까 돈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원수 같은 사이가 됐다고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서로 간에 불만이 없도록 상속재산 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 분할이 필요한지,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준비하셔도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싸우는 경우 실제로 많이 있나요? 분쟁이 발생한 분들만 저를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좀 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소송까지 해서 서로 마음 상하는 건 싫다 이래서 무슨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변호사님이 노하우나 방법들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모님이 상속에 대한 준비를 안 하셨어도 남아있는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상단에 그 신청서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의 전화를 통해서 직접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상속재산의 파악입니다. 일단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려면 상속재산부터 명확히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재산조사를 할 수 있냐? 1순위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 재산을 조회하는 거예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보유 현황, 국세, 지방세 내역,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그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고인 사망 6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면요. 구청이나 행정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상속금융거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10일에서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금융감독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1차적으로 상속재산 조회가 나오면 이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재산조사를 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재산조사는 언제 해야 되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었을 때,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이 넘었을 때에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보다 많다.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하셔야 되고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상속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이때 적게는 최근 5년간, 많게는 최대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보니까 세무조사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도 다 같이 찾아보면서 파악이 돼요.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세무사,
증여 상속세 절세를 잘하는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강남 상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 고객이신 그 증여 및 상속, 양도세 신고만 전문으로 하시는 또 세무사님들과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고인의 그 부동산 소유 내역은 구청에서 지적 전산 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꿀팁이거든요. 지적 전산 자료 조회는 사망한 조상의 그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는 거라 사망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도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증여를 한 토지를 찾기가 쉬운 거죠. 법적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전부 나눠서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요, 협의 분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상속 지분에 관한 영상은 이쪽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받아야 될 때, 두 번째는 상속세를 절감하고 싶을 때, 세 번째는 복잡한 재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 법적 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 부동산이 4개인데 상속인들이 만약에 3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4개의 부동산 모두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공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가치 평가를 해서 잘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한 개씩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하나라 하더라도 공유관계면 매도나 관리가 불편해요. 누구는 팔아서 현금으로 찾고 싶고 누구는 더 보유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한 명이 부동산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기도 하고 차후 양도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협의 분할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상속재산 분할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협의 분할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서면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법률 검토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반드시 직접 찍으셔야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예요.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찍지 않거나 협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도장을 찍는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례들은 상세 설명 링크에 적어둘 테니까 이 영상 반드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현금 청산 시 반드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위약벌을 적어둬야 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한 명이 상속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청산할 때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부러 안 팔거나 늦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시기를 정해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2%의 위약벌을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방어 조치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근저당 설정 등 담보를 확보하라입니다. 상속재산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돈을 안 줄 것 같거나 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는요. 부동산인 상속재산이나 아니면 단독 상속받는 분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을 해둬서 안정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잘 돼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서는요. 원만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가족 간의 상속으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재산조회도 하고 내역도 같이 보고 합리적으로 나눠서 서로 간의 오해를 만들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재산 관계도 좀 복잡해서 현금 청산도 해야 되고 근저당 설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 분할할 때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공증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증사무실에서 법률 검토까지 해주진 않아요. 집행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안 하시고요. 그러니 상속재산 분할 심판 조정 신청을 해서 변호사에게 조정안 검토도 받고 재산 정리도 같이 하고 상속재산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안도 얻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조정결정문은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안전장치를 좀 더 두텁게 하는 거죠. 협의도 안 되고 조정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셔야 되겠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이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형제자매 간에 다툼 없도록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 게 합리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세금적으로도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서로 합의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가서 확실히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도요, 저를 찾아오셔서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당사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조율해드리니까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 간의 상속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실 것 같으면 서로 얼굴 붉히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상속 증여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영상 꼭 확인해 주세요.